네, 어서 오세요. 반갑습니다. 한 주간 잘 보내셨어요? 타작의 5분 한류학교실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어서 오세요. 오늘은 타작의 5분 한류학교실 제35강 드라마 밈의 4단 7정론적 유형 분류 인유전자형 첫 번째 시간입니다. 한국 드라마의 밈 유전자형 밈 표현형이란 무엇인가? 한대의 밈 유전자형이란 수천 년 동안 우리 민족의 뇌에서 뇌로 세대와 세대를 거치며 끊임없이 복제되어 온 우리의 문화적 DNA를 가리킵니다. 한 민족의 본성을 전달해주는 밈 복제자입니다. 한대의 밈 표현형이란 한대의 밈 유전자형이 겉으로 드러나 보여지는 것, 이것이 한대의 밈 표현형입니다. 아시아인들이 담고 싶어하는 미래지향적 밈입니다. 아시아인들의 뇌 속에 복제, 저장돼 있는 밈 유전자형의 또 다른 이형입니다. 지난 시간에 이야기했던 한국의 드라마 밈, 중국을 비롯해서 아시아인들의 뇌 속에 복제, 저장돼 있는 한국의 드라마 밈을 우리의 4단 7정론의 관점에서 그 유형을 분류해보면 여기에 있는 표와 같습니다. 가족 화목, 순수, 순애보, 선량함, 아름다움은 인유전자형, 노인 공경, 도덕은 예유전자형, 교육은 지유전자형, 평민화, 편안함, 미남 미녀배우, 진실, 자연스러운 연기, 패션, 유행선도, 아름다운 화면, 이국적 정치는 인표현형, 정직, 발전된 경제는 지표현형입니다. 물론 이 유형 분류는 각각의 한드 밈을 어떻게 해석하느냐에 따라서 얼마든지 분류 유형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다만 여기서는 이 유형 분류에 맞춰서 설명을 드리고자 합니다. 한드의 인유전자형입니다. 이는 측은지심의 단서입니다. 이는 사랑입니다. 사랑은 인의 용, 정입니다. 밈 표현형입니다. 사랑의 이치는 내재적인 것, 밈 유전자형입니다. 사랑은 정이며 동시에 성입니다. 이는 밈 유전자형이며 동시에 밈 표현형입니다. 서로 뜻이 맞고 정다움이라는 사전적 정의를 갖는 화목은 한드가 가지는 첫 번째 인유전자형입니다. 밈 운반자 한드가 실어나르는 대표적인 밈 가운데 으뜸입니다. 화목은 부모에 대한 효를 근간으로 하는 사랑의 이치입니다. 효도와 공경은 인의 실제다. 효제, 편시, 개, 인지실. 효를 근간으로 하는 사랑의 이치, 가족 간의 화목은 인의 실제입니다. 드라마 사랑이 뭐길래는 전통적 수직적 구조의 가족 간의 화목밈과 민주적 수평적 구조의 가족 간의 화목밈을 함께 실어나릅니다. 전자는 장유유서 상명하복에 기초한 화목밈이고 후자는 평등주의에 기초한 민주적 화목밈입니다. 지은인의 집은 후자인 민주적 수평적 구조의 가족 간의 화목밈을 보여줍니다. 아버지 창규는 화목밈의 출발점이자 완결자입니다. 항공사 이사로 근무하는 아버지 창규는 엄청난 효자입니다. 어머니를 비롯해 두 어머님의 동생들을 모십니다. 애처가이면서 동시에 자식사랑이 유별난 아버지입니다. 그의 따뜻한 가족애가 화목밈의 근간입니다. 대발인의 집은 전자인 전통적 수직적 구조의 가족 간의 화목밈을 보여줍니다. 아버지 병호와 어머니 순자가 가족 간의 화목밈을 위해 역할을 분담합니다. 어머니 순자는 화목밈의 출발점이자 조정자, 아버지 병호는 화목밈의 완결자이자 종결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버지 병호가 화목밈의 완결자, 종결자 역할을 수행하지 않으면 자칫 대발인의 집은 공포의 가족이 될지도 모릅니다. 자, 스토리를 한번 보실까요? 아버지 병호는 딸 성실이 늦게 귀가했다는 이유만으로 벌을 세웁니다. 요즘 같으면 상상도 할 수 없는 일이겠죠? 어머니 순자는 늦은 귀가의 이유가 원인이 CF 모델 오디션 때문이라는 것을 알고 기겁을 합니다. 왜? 전통적 사고의 아버지 병호가 절대 용납할 수 없는 일이기 때문이죠. 성실은 오디션에 합격했다고 좋아하고 어머니 순자는 남편 병호가 무서워서 모델 일을 하지 못하게 말립니다. 딸 성실이 계속해서 늦자 아버지 병호는 아내인 순자에게 고함을 지르고 어머니 순자는 급한 김에 병원에 입원한 친구 문병을 갖다고 둘러댑니다. 촬영을 끝내고 녹초가 돼서 들어온 성실은 그저 행복하기만 합니다. 어머니 순자의 걱정은 안중에도 없습니다. 성실이 TV에 나온다는 사실을 알고 있는 순자는 남편 병호가 알까봐 불안해합니다. 그러면서도 TV에 나오는 딸의 모습이 궁금해서 대문을 걸어 잠그고 TV를 보다가 남편 병호가 들어오자 화들짝 놀랍니다. 당황한 순자가 TV를 고장내보려고 하지만 고장이 나지 않습니다. 절로 웃음이 나오죠? 저녁 시간, 아버지 병호는 TV를 켜라고 하고 가족들은 아버지가 딸 성실의 광고를 볼까봐 불안해합니다. 이런 분위기를 견디지 못한 성실이 마침내 아버지 병호에게 이실직고를 합니다. 그리고 광고 무대를 할 수 있게 허락해달라고 청을 합니다. 화가 난 아버지는 가위를 들고 성실의 머리카락을 자르려고 합니다. 그래야 딸이 밖에 나가지 못할 것이라고 생각했던 거죠. 참다 못한 성실은 가출을 하고 이를 알게 된 아버지 병호는 더 이상 내 자식이 아니라며 대노합니다. 딸이 걱정되는 어머니 순자는 몸져 눕습니다. 속으로는 걱정되면서도 겉으로는 드러내지 못한 아버지 병호는 성실을 찾아 나서지 않는다며 아들 대발이에게 화를 내고 성실이 돌아올 때까지는 집에서 웃지도 말라고 명령합니다. 며느리인 지은네 친정집에서 성실을 데리고 온 아버지 병호는 온 가족을 불러 모읍니다. 얼마나 긴장하겠어요? 아내 순자, 아들 대발이, 며느리 지은, 딸 성실은 아버지의 불호령을 기다리며 무릎을 꿇고 앉아 안절부절 못합니다. 긴장된 순간 아버지 병호는 뜻밖에도 가족 모두를 용서합니다. 집안에는 순간 평화와 행복이 흐릅니다. 이처럼 대발인의 가족 간의 화목밈은 아버지 병호의 최종 결단에 의해서 완성되고 어머니 순자는 화목밈에 이르는 과정의 출발점이자 중간 조정자 역할을 어렵지만 수행합니다. 화목은 가족에 대한 사랑이 전제된 인유전자형이면서 동시에 인표현형입니다. 민주적, 수평적 가족 간의 화목밈, 전통적, 수직적 가족 간의 화목밈, 이 같은 인유전자형, 인표현형을 1990년대 1차 한류시대의 경쟁시기 드라마 사랑이 뭐길래가 아시아인들에게 실어 날랐던 것입니다. 순수란 사사로운 욕심이나 못된 생각이 없음이라는 사전적 정의를 갖습니다. 어떤 의도나 계산을 깔고 있지 않은 것을 의미합니다. 하늘은 순수하다. 하늘의 작용은 알맞고 바르다. 순수하고 정밀하다. 유학자 이기동은 주역 강설에서 순수를 하늘의 본성으로 이야기합니다. 순애보란 순수한 사랑 이야기. 상대를 나처럼 사랑하는 인의 용입니다. 한드는 이 같은 순수밈, 순애보밈을 실어 날릅니다. 겨울연가는 순수밈, 순애보밈을 실어 나르는 대표적 한드입니다. 20년 전 드라마다 보니까 이제 어르신들도 또 젊은 MZ세대도 전체적인 스토리는 기억이 선명하지 않으실 겁니다. 한번 기억을 되돌려 볼까요?
유진은 밤늦도록 길에서 준상을 기다린다. 그러나 준상은 나타나지 않는다. 다음 날 유진은 준상이 교통사고로 죽었다는 소식을 듣는다. 유진은 눈물을 흘리지 않는다. 준상의 죽음을 믿으려 하지 않았기 때문이다. 그러던 어느 날 집에 준상의 피아노 연주 녹음 테이프가 도착한다. 유진은 오랫동안 참고 있었던 긴 울음을 토해낸다. 그로부터 10년 후 상혁과의 약혼식이 있던 날, 유진은 약혼 선물과도 같은 첫눈을 맞으면서 약혼식장을 향한다. 그때 유진은 진상과 똑같이 생긴 남자를 발견한다. 10년 전, 첫눈이 오면 뭐 할 거니? 라고 묻던 준상의 목소리가 들린다. 유진은 약혼식도 잊은 채 준상을 닮은 그 남자를 찾아서 거리를 헤맨다. 결국 약혼식은 엉망이 돼버린다. 기억할 게 있다면 평생을 다시 만나지 못한다 해도 행복할 수 있다는 유진의 말에 준상은 수술을 포기한다. 유진에 대한 기억을 간직하고 싶었던 것이다. 교통사고 후유증으로 수술을 받지 않으면 생명이 위독한 준상. 그러나 수술을 받게 되면 기억을 잃을 수도 있다. 드라마 겨울연가는 이처럼 사랑을 간직하고 싶어하는 주인공들의 순수밈, 순애보밈을 실어나릅니다. 사랑의 뿌리를 둔 인유전자형, 인표현형을 확인하게 해줍니다. 겨울연가의 순애보밈은 드라마 대장금의 주인공 장금과 정호의, 민정호의 지고지순한 사랑으로 그 계보를 이어갑니다. 이들의 애틋한 사랑을 되돌려 볼까요? 칼을 맞고 쓰러진 민정호는 자신을 구해준 여인을 찾기 위해 땅에 떨어져 있는 그녀의 삼장놀이개를 갖고 치계천을 찾아간다. 그는 그곳에서 궁중조리사인 대령숙수 강덕구에 관한 이야기를 듣고 그의 집을 향한다. 덕구와 덕구천은 저작거리에서 민정호를 만나게 되고 그가 내금이 군관임을 알게 된다. 덕구는 장금에게 삼장놀이개를 갖고 너를 찾아온 선비가 있다며 민정호를 만나게 해준다. 하지만 두 사람은 서로를 알아보지 못하고 엇갈린다. 장금은 중종 임금이 유황 오리를 먹고 쓰러지는 사건에 연루돼 제주도로 귀향을 간다. 그러나 장금은 한양으로 돌아가기 위해 탈출을 시도한다. 그러던 어느 날 한양에서 제주 감찰을 나온 민정호가 이런 장금을 발견한다. 민정호의 도움으로 풀려나 한양에 올라오게 된 장금은 이번에는 동료 의녀들과 윗사람의 오해를 사게 돼서 다시 역병이 발병한 지역으로 쫓겨간다. 민정호는 이런 장금을 구하기 위해 누구도 가리하지 않는 돌림병 마을로 들어간다. 드라마 대장금은 이처럼 장금에 대한 민정호의 순수밈, 순애보밈을 실어나릅니다. 절제된 그러나 속 깊은 장금에 대한 민정호의 전통적 사랑밈이 한드가 실어나르는 인유전자형, 인표현형의 극치를 보여줍니다. 드라마 대장금은 시대를 넘어선 감동과 함께 인간 대장금의 탄생 과정에 민정호의 지극한 순수밈, 순애보 밈이 깊이 들어와 있음을 확인시켜줍니다. 한대의 인유전자형, 화목밈, 순수밈, 순애보밈은 여기서 마치고 다음 시간에는 오늘의 인유전자형 강의에 이어서 한드의 해외 수출, 현지어 제목에서 찾는 순수밈, 순애보밈, 그리고 한드의 인유전자형, 선량함, 아름다운 밈에 대해 이야기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시간에도 많은 시청 부탁드립니다. 실은 외치는 시간입니다. 제가 한류이즘 할게요. 여러분들은 한류토피아 그리고 다 함께 위하여 하셨죠? 자, 한류이즘과 한류토피아를 위하여. 감사합니다.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행복한 한 주간 되세요.